안녕하셨지요? 고양시 장애인 문화예술 자립생활센터 붕붕이 TV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 붕붕이 TV는 뭐 여러 가지 사회의 그 시설물,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접근이 어렵다던가 하는 불편 사항들 또는 건물에 접근이 어렵게 계단이라든가 뭐 이런 경사로 문제, 엘리베이터 문제 이런 것도 지적도 하고요. 뭐 이제 드라이브 코스 같은 것도 우리가 나가서 라이딩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바람 쐬기 좋은 곳 그런 것도 소개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 붕붕이 TV 중에서 지난 영상 중에 이제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에 대한 그 내부에 이제 들어있는 배터리, 납산 배터리죠. 이 납산 배터리의 수명 문제와 지원 수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산 배터리의 수명이 너무 짧아서 1년 6개월의 내구 연한을 채우지 못하면 본인들이 직접 사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발생한다라는 영상을 저희가 올렸고,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 하는 영상을 이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 센터에 자꾸 전화를 하셔서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어떻게 사느냐, 거기서 살 수 있느냐, 또 그리고 배터리 지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배터리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그리고 배터리를 여기서 살 수 있나요? 라고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전화 오는 정도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과정,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또는 수동 휠체어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구매하시고 어떻게 지원받는지 또는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구입하시더라도 후에 배터리는 또 어떻게 수명이 다 되면은 교체를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인지 지원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로 전화해서 저희가 업체인 걸로 또 오해를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것을 장애인 보조 기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인가, 그리고 또 지원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되면 얼마만큼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있죠. 납산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얼마에 한 번씩 교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금액은 지원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포함해서 수동 휠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서 종합적으로 그냥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하셔서 이 전동 휠체어 스쿠터 또는 수동 휠체어,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지원 받아야 될 배터리, 납산 배터리의 추후에 또 지원 받는 지원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제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화 주셨던 분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전화 주지 마시고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어떤 자료를 봐야 되냐면은, 한번 이제 그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의료급여 사업 안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2022년도 자료인데요. 아직 2023년도 자료는 제가 구하지 못했는데 변동사항은 없어요. 금액이 바뀌거나 무슨 제도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이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급여 사업 안내를 보면은, 우선 여기 보시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밖에 보조기기에 일단 여기 보시면 수동 휠체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수동 휠체어가 나왔죠. 수동 휠체어가 지원되는데요. 일반형 수동 휠체어는 최대 이제 지원 금액이 48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용 연한은 5년이죠.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5년 동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쓰시고 망가졌거나 이제 다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일반형이 있고요. 활동형이라고 있습니다. 활동형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용 연한, 내구 연한은 5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틸팅형, 리클라이닝형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압박 자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휠체어죠. 그러니까 몸을 잘 못 가누시는 분들. 자, 그런 틸팅형 휠체어는 8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역시 5년 내구 연한입니다. 활동형과 일반형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일반형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병원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그 환자들이 타는 휠체어 있죠. 수동 손으로 돌리면서 움직이는. 활동형은 그거보다 컴팩 좀 작고 날렵하게 생겼고 가볍습니다. 바퀴도 좋고요. 훨씬 튼튼하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걸 타고 뭐 트랙을 달린다거나 말하자면은 뭐 육상 선수들이 이제 트랙을 돌듯이 장애인들이 이제 스포츠 활동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나온 건데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금액이 1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 매장에 가보시면 막 400에서 500만 원짜리 그런 활동형 휠차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활동형 휠차는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것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추가해서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동 휠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동 휠체어가 나오는데요. 지원 금액은 209만 원으로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전동 휠체어 209만 원 최대 지원 금액이 사용 내구 연한은 6년입니다. 자, 209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 스쿠터는 167만 원입니다. 자, 사용 내구 연한 역시 6년이고요. 한 번 받으면 6년 동안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동 휠체어는 여기도 매장에 가시면은 200만 원 넘는 거 많습니다. 뭐 300만 원짜리도 있고 400만 원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최대 금액은 209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209만 원 안에 들어가는 제품을 사시면 209만 원까지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전동 스쿠터도 마찬가지예요. 167만 원까지,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러나 167만 원까지 전액 지원되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품목으로 사시면 이제 전액 지원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또 자료를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용 전지,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죠. 이게 납산 배터리입니다. 납산 배터리. 이게 12V짜리 2개로 한 조가 되어 있는, 그래서 지원 금액이 16만 원인데 내구 연한은 1.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동안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배터리 수명이 짧아가지고 1년 6개월을 못 쓰니까 이것을 만약에 내구 연한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본인 자비로 구매를 해야 된다, 이 영상을 지적해서 제가 올렸던 건데 이걸 보시고 자꾸 배터리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거죠. 자, 어쨌든 지원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매장에 가보시면 이 배터리가 평균 25만 원 수준 정도 해요. 이제 40A, 45A, 뭐 50A 이렇게 쭉 암페어별로 이게 이제 배터리 용량인데 이거에 따라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략 25만 원 선 뭐 이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본인이 부담을 해야겠죠. 16만 원은 정부 지원 금액이고요. 나머지 차액 한 9만 원, 8, 9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은 이것을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살 때는 마찬가지로 수동 휠체어 포함 처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자이신 분, 기초 수급 생활하시는 수급자이신 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불편하신, 장애를 얻으신 의료급여 가입자가 있을 겁니다. 지역의료 가입자. 이분들은 일반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의료급여,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증 받으신 분들이죠. 이분들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가셔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 담당자가 서류를 하나 줄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하고 처방전을 받아오라는 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장기관에 이제 병원에 가셔갖고 이 처방전을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많은 내용들의 검사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되는데 일반 병원에 가시면 안 되고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가 있는 그런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동네에 이제 개인 병원, 정형외과 개인 병원에 가시면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병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큰 병원을 가셔야 되니까 종합병원 수준으로 가셔야 되는데 종합병원에 가시면 바로 또 처방전이 발급되는 게 아니라 이 종합병원의 예약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처방을 하려면 운동 측정 능력 검사라는 걸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 측정 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기구들이 구비되어 있는 병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큰 데 가셔야 되는데 예약을 하셔서 하셔야겠죠. 당일날 되진 않고 거의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예약자가 많으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그 예약을 받으시고 그 검사를 받으시면서 처방전을 발급받게 되죠. 그래서 그 처방전을 발급받게 되면은 그 처방전을 다시 주민센터에 갖다 주시면 됩니다. 수급자 같으신 분들은. 그리고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의료보험공단에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신청서와 함께 처방전을. 그러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수급 적격의 여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여부를 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당신은 이걸 받을 만한 적격자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러는 적격 통보서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공단, 의료공단에서 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신청자 가입자에는 이제 서류를 제출하시면 또 적격 여부의 통보가 오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적격 통보서를 가지고 이제 구입하러 가셔야겠죠. 그 구입은 어디서 하느냐? 자기가 사시는 지역 내에 대체적으로 다 그 의료기 판매점이죠. 자, 잘 모르시면 판매점 이 명단이 어디 있냐면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다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그 관내에 자기가 사시는 무슨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관내의 이 의료기 판매처, 특히나 이런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전문으로 판매하시는 등록된 업체들이 한 10군데 됩니다. 그것처럼 각 지역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내 받으시면 되고 모르시면 그 리스트 명단 리스트를 달라고 하시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그 지역 내에 이런 리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공해 달라고 하면 주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꼭 챙겨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명단에 있는 판매처 중에서도 이제 방문을 해 보시고 전담 AS 인력을 가지고 있는 판매처, 그래서 고장이 나거나 AS 일이 발생했을 때 출장 AS도 가능한 그러한 판매점, 그런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후에 고장이나 또 수리가 발생할 때 이제 와서 출장해서 수리도 해주고, 그리고 AS 일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그런 판매처, 이런 곳을 중심으로 의료기 판매처를 중심으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셨을 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려져 있는 메이커들이 있어요. 뭐 나래라든지 뭐 이런 곳, 그런 것에 이제 전문 지정점 판매처 AS점이다 이런 마크들이나 이렇게 그 알림판이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곳이 돼 있다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전담 AS 인력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수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AS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금액 내의 품목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이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부담을 가능하시면 좀 비싼 걸 사셔도 되고,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전동 휠체어는 어때요? 209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전동 스쿠터는 167만 원.
자,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구매하시면 전액 지원을 받으시고요. 수급자분들은. 그 다음에 급여 가입자, 지역 의료급여 가입해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90%까지 지원이 됩니다. 금액에 90%.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9만 원이면은 이제 188만 1,000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209만 원짜리 중에서 지원 금액이 90% 지원이니까요. 그리고 전동 스쿠터는 167만 원이니까 90% 지원이니까 105만 3천 원이죠. 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냥 나머지는 본인이 자부담 10%는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48만 원이 일반형 수동 휠체어 지원 금액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43만 2천 원을 본인이 지원이 금액이 되고 나머지 한 5만 원 또는 이제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전동 휠체어를 구입해도 48만 원 전액 구매 지원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수동 휠체어도 48만 원이 넘는 금액짜리를 사시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자부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차액도 지불하시고 물건을 받으면은 검수 하셔야 돼요. 보조기 검수. 그건 뭐냐면 이것을 또 이제 의사 자기 처방전 받았던 그 병원에 가셔서 이 검수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 면담을 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검수 확인을 받으시고 검수 확인증을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매 비용 청구나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판매점에서 아까 지원 금액이 209만 원이나 167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차액이 발생되는 물건을 받으셨다면 물건을 받으실 때 이제 차액을 지불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쓰시면 되겠고요. 지원 과정은 이제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지급 대상 이런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동 휠체어는 자, 지체 장애 중에 절단 장애, 하지 절단,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에서 하지, 척추 장애, 이런 장애, 척수 장애, 그리고 이제 뇌병변 장애, 그 다음에 심장 장애. 자, 근데 여기 보면 세부 항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절단 장애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자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의지를 장착한 상태에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또 지체장애도 마찬가지라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팔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 3등급이야.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의사들이 판단하겠죠. 그게 이제 전동 휠체어를 받는 기준입니다. 이런 건. 그러니까 장애별로 검사 내용이 좀 달라요. 상이합니다. 그래서 운동 측정 능력 검사라는 걸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척수 장애인 경우에는 척수신경중 10번, 가슴신경부터 목신경 사이 손상이 있을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 수 없고 의사들이 판단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호흡기 장애 중에서도 이제 이런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의 공통 기준은 또 뭐다, 이런 세부 지침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동 휠체어 받으실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절단 장애, 기체 기능 장애, 그다음에 이제 척수 장애, 뇌병변 장애, 심장 장애. 자, 이런 것들, 이런 장애들이 있으시면 호흡기 장애. 그러니까 장애의 등급과 상관은 없고요. 보행이 일단 좀 어려우신 분들을 기준으로 일단은 신청을 해서 이런 검사를 받으시면서 처방전에 관련된 운동 측정 여러 가지 능력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가 판단하기에 여기에 세부 항목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인정 기준에 부합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장애가 4급이어서 못 받는다 그런 게 아니고 1급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부합되시면 처방전이 발급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동 휠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형, 활동형, 아까 틸팅형이나 리클라인형 이렇게 따로 있죠. 그래서 요형중이나 지체, 뇌변경, 심장, 호흡 장애 다 되고요. 활동형은 이제 지체 장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틸팅형이나 리클라인형은 지체, 뇌병변 장애에 해당되는데 여기도 이제 세부 기준이 있겠죠. 자, 수동 휠체어만 받겠다 하시는 분은 또 이런 처방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중복 지급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동 휠체어를 받으시면 수동 휠체어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도 한 대 받으시고 수동 휠체어도 한 대 받으시는데 그 중에서 일반형이나 틸팅형 또는 이런 리클라이닝형은 같이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 타시다가 불편하시면 이런 수동 휠체어로 탈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동 스쿠터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수동 휠체어 중에서 이 활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전동 스쿠터를 받으시면 전동 휠체어 중 일반형은 중복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동 휠체어와 수동 휠체어 중에서 활동형이나 틸팅형이나 리클라인형의 수동 휠체어는 중복해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전동 휠체어를 받으시면 수동 휠체어 한 대는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전동 스쿠터를 받으시면 수동 휠체어 일반형 하나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동 휠체어 중에서 이 활동형을 받으시면은 전동 스쿠터든 전동 휠체어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소모품 전지, 드디어 이제 전지 얘기가 나왔죠. 배터리 지원을 어떻게 받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쭉 해서 설명한 대로 전동 스쿠터든 전동 휠체어를 받으시면 1년 6개월 동안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의 전지가 이제 수명이 보통 1년 안 돼서 수명이 다 됩니다. 많이 다니시면은. 자, 1년 6개월이 경과하면은 이제 다시 또 소급자인 경우에는 또 역시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 배터리를 교체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일단은 접수를 받고요. 이때는 처방전이 필요는 없습니다. 처방전은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신청을 하시면 이제 수급자 분들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적격 통보서가 옵니다. 배터리를 사도 좋다는 통보서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셔서 또 구매하신 그 구매처에 가셔서 배터리 바꿔달라고 하시면 바꿔주고요. 16만 원만 지원된다 그랬죠. 근데 현대 시세가 25만 원 정도 하니까 차액은 본인이 그때 부담을 하시고 교체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기본 지원 금액은 그 업체에서 시에서 받겠죠. 구청이나 시청에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 모두 같은 방식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지 않고 어디서 후원을 받거나 자비로 또 어디서 중고 같은 걸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배터리 지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게 이제 적법 절차를 통해서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처음부터 구매하신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받았다거나 누가 쓰던 걸 받았다거나 또는 중고를 샀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내구 연한이 되더라도 배터리 지원이 안 되죠. 그러면 배터리 지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의사의 이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에 대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으시면은 이 처방전을 받으셔서 제출을 같이 해주시면 이분이 원래 이것을 사실 수 있는 적격한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처방전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중고로 샀던지 어디서 후원을 받던지 누구한테 받았던지 간에 이 처방전이 원래 제출되니까 이분은 원래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배터리를 이제
처음부터 이 구매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던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받은 것이거나 아니면은 자비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추가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시면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전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배터리도 또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좀 내용이 길고 장황했죠. 그런데 이제 최대한 간략하게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두서없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지원 절차는 이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과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또는 수동 휠체어 또는 배터리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자료를 보시면은 들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초수급 생활 하시는 장애인분들은 일단은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 기초수급 생활 하시지 않으시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분들은 장애를 또 얻으셔서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의료보험공단 가서 문의하시면 다 지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모르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을 지원 받으셔서 구매하셔갖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붕붕이 TV는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또 수동 휠체어 포함 그래서 사후에 이제 사용하시다가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면 배터리 또 지원 요 과정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붕붕이 TV는 또 다음 또 전달 내용이 있으면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